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지방에 얼음을 품고 있고 태양이 하늘에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기묘한 하늘을 가진 행성, 바로 수성입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46억 년 동안 태양, 바로 옆자리를 지켜온 이 행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낯선 세계입니다. 오늘은 태양계에서 가장 오해받는 행성, 수성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태양계를 상상할 때 우리는 보통 지구나 목성, 혹은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토성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겨우 5,79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묵묵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성입니다. 태양계의 마청도 아니고 고리도 없고 위성도 하나 없는 이 행성은 어쩌면 태양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수성이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전령이자 상업과 여행의 신인 메르쿠리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신들 사이를 번개처럼 오가는 그 전령처럼 수성은 태양계 어떤 행성보다도 빠르게 태양 주위를 질주합니다. 초속 47.87km, 이는 지구 공전 속도인 초속 29.78km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이 속도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8초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에서 수성이 유독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전령의 신 이름을 붙인 것은 정말 탁월한 직관이었습니다. 크기만 놓고 보면 수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작습니다. 지름이 4,879km로 지구 지름의 약 38%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수성보다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입니다. 행성이라고 불리면서도 일부 위성보다 작은 수성,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수성의 평균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5.43g으로 태양계 행성 중 지구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는 수성 내부의 전체 부피의 약 85%를 차지하는 거대한 철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겉은 작아도 속은 꽉 찬 그야말로 알맹이 행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수성을 좀처럼 보기 어려울까요?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항상 태양 근처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구에서 관측할 때 수성이 태양으로부터 벌어지는 최대 각도, 즉 최대 이각은 겨우 28도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곧 수성이 해가 진 직후의 서쪽 지평선 근처나 해가 뜨기 직전의 동쪽 하늘에서만 잠깐 모습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관측 가능한 시간은 길어야 1시간 남짓, 그마저도 대기의 산란으로 인해 희미하게 보이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조차 죽을 때까지 수성을 육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양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핸디캡이 될 줄이야. 수성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빛나는 고리도 두꺼운 대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색채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키며 46억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이 작은 행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수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극단입니다. 이 행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겁고 동시에 가장 차가운 환경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낮 동안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표면의 온도는 무려 430도씨까지 치솟습니다. 납도 녹아버릴 온도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수성의 표면은 영하 180도씨까지 곤두박질칩니다. 무려 610도씨에 달하는 온도 차이가 단 하나의 행성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가장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약 140도씨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성이 얼마나 가혹한 세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의 주범은 바로 대기의 부재입니다. 지구는 대기가 낮 동안 흡수한 태양열을 밤에도 붙잡아두는 담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약 1조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진공에 가깝습니다.
태양풍이 끊임없이 가스 입자를 날려버리는 데다 수성의 중력 자체도 지구의 38%밖에 되지 않아 기체를 붙잡아 둘 힘이 없습니다. 덕분에 수성의 표면은 낮에는 달궈지고 밤에는 우주 공간으로 열을 그대로 방출해버립니다. 보온병이 아니라 체온 유지가 안 되는 얇은 천안장만 걸친 셈입니다. 대기가 없다 보니 표면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소행성과 운석이 끊임없이 수성을 두들겼고 그 흔적이 표면 전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충돌 흔적은 칼로리스 분지입니다. 지름이 무려 1550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충돌구는 태양계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충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충돌 당시의 충격파가 수성 반대편까지 전달되어 지각을 뒤틀어 놓았을 정도입니다. 수성의 표면은 마치 수십억 년치의 폭격 기록을 고스란히 보존한 살아있는 지질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토록 뜨겁고 척박한 행성의 극지방에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성의 자전축은 기울기가 거의 0도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극지방의 깊은 충돌구 바닥이 태양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영구 음영지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탐사선 메신저호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 영구 음영지대의 온도는 영하 170도씨 이하로 유지되며 실제로 레이더 반사 신호에서 얼음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얼음이 해성이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가져온 물이 수십억 년 동안 극지방 그늘 속에 보존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얼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 우주는 역시 예상을 배신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성에서는 이 당연한 상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수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무려 176일입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인 365일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간이 고작 하루인 셈입니다. 수성에서 태어난 아기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수성의 해는 겨우 2번 뜨고 지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수성의 공전과 자전 리듬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수성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시간으로 88일이 걸립니다. 반면 자전 주기는 59일입니다. 이 두 숫자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59일은 88일의 정확히 3분의 2입니다. 즉, 수성이 태양을 2바퀴 공전하는 동안 자전은 정확히 3번 합니다. 이것이 바로 3대2 궤도 공명현상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태양의 강력한 조성력이 수성의 자전 속도를 수십억 년에 걸쳐 조금씩 잡아당기고 조율한 결과입니다. 태양이 수성의 시계 바늘을 직접 맞춰놓은 것입니다. 한때 과학자들은 수성이 달처럼 항상 같은 면만 태양을 향하는 동주기 자전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1965년 천문학자 고든 패텐길과 롤프 다이스가 레이더 관측으로 수성의 실제 자전 주기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수백 년간의 통념이 단 한 번의 관측으로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은 때로 이렇게 통쾌하게 상식을 갱신합니다. 3대2 공명의 결과로 수성에서는 정말로 기묘한 하늘이 펼쳐집니다. 수성 표면의 특정 지점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서쪽으로 되돌아갔다가 또다시 방향을 틀어 동쪽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역행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수성이 근일점, 즉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통과할 때 공전 속도가 극도로 빨라지면서 자전 속도를 추월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수성의 근일점 거리는 4,600만 킬로미터, 원일점 거리는 6,980만 킬로미터로 이 차이가 공전 속도의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구에서라면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 수성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수성의 시간은 단순히 느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앞뒤로 흔들리며 움직이고 하루가 1년보다 2배나 긴 이 행성에서 달력을 만들려면 아마 수학자와 천문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수성은 태양계의 시간 왜곡지대입니다. 태양계 탐사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성은 유독 홀대받은 행성입니다.
화성에는 여러 대의 탐사 로버가 달리고 있고 목성과 토성은 수십 년에 걸친 정밀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수성을 직접 탐사한 탐사선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단 세 기체뿐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수성은 탐사하기 가장 까다로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인류가 수성에 처음으로 탐사선을 보낸 것은 1974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메리너 10호가 수성 표면을 처음으로 근접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리너 10호는 총 3차례 수성을 스쳐 지나가며 표면의 약 45%를 촬영했습니다. 거대한 충돌구들로 뒤덮인 황량한 표면, 사진이 처음 지구로 전송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수성이 달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리너 10호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3번의 근접 통과 동안 항상 같은 면만 촬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55%의 표면은 30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 채로 남았습니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이 2004년 발사된 메신저호입니다. 메신저호는 수성 궤도에 직접 진입한 최초의 탐사선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수성 주위를 돌며 전례 없는 양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메신저호가 밝혀낸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성 표면에서 황, 염소, 나트륨 등 휘발성 원소들이 예상보다 훨씬 풍부하게 발견되었고, 이는 기존의 수성 형성 이론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극지방 얼음의 존재도 메신저호가 수집한 중성자 분광 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뒷받침되었습니다. 메신저호는 연료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 4월 수성 표면에 충돌하며 장렬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초속 약 3.91km로 충돌한 메신저호는 지름 16m 규모의 새로운 충돌구를 수성 표면에 남겼습니다. 현재 수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탐사선은 유럽 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공동으로 개발한 베피콜롬보입니다. 2018년 10월 발사된 베피콜롬보는 수성의 강한 태양 중력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구, 금성, 수성을 총 9차례 스윙바이하는 복잡한 경로를 따르고 있으며 2026년 최종 수성 궤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피콜롬보가 특별한 이유는 2개의 독립적인 궤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성 표면과 외기권을 분석하는 탐사선과 자기권을 집중 연구하는 탐사선이 각각 다른 궤도에서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성 탐사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강해져 탐사선이 오히려 가속되기 때문에 수성 궤도에 안착하려면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태양에서 가장 먼 명왕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수성에 탐사선을 안착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탐사선이 견뎌야 하는 극심한 태양 복사열과 태양풍까지 더해지면 수성 탐사는 그야말로 현재의 인류 우주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태양의 전령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꿀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